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나는 월급날 주식을 산다. 월 33만 원 초우량주가 10년 후 부를 좌우한다. 봉현이형 지음, 진서원에서 펴낸 책입니다. 지은이 봉현이형. 요즘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네이버 경제 인플루언서. 대기업 월급쟁이 투자자. 직장인으로 살아가며 주식을 모으고 있다. 비쌀 때도 사고, 쌀 때도 사고, 폭락하면 더 많이 산다. 무모한 도전을 통해 오답을 지어나갔고, 본업을 훼손하지 않고도 큰 수익을 얻었다. 주식 계좌를 3개로 쪼개고, 국내외 투자를 4대 6으로 나누고, 성장 산업에 속한 초우량주만 골라서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원칙. 멘탈이 흔들릴 때마다 기록했고, 실천했고 반복했다. 많은 사람이 봉현이형 투자법을 따라하고 있다. 마음 편한 투자여서 오래 지속할 수 있고 수익도 꾸준해서 이득이다. 유행을 바라는 대신 매월 우직하게 투자하니 자산은 저절로 커졌다. 시간은 투자자의 편임을 증명하고 있다. 프롤로그. 바쁜 월급쟁이를 위한 주식 투자법. 강남 아파트 같은 초우량주를 월급날 사 모으자. 봉현 씨에게 책 출간을 제안합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낯선 제목의 이메일을 받았다. 봉현 씨면 다 맞는데 책 출간이라니? 다음날 출판사에 전화를 걸었다. 죄송한데 메일을 잘못 보내신 거 아닌가요? 제가 봉현 씨 맞고 주식 투자 블로그를 운영하긴 해도 슈퍼개미가 아닌 평범한 30대 회사원입니다만. 대기업 마케팅 부서 7년차 대리. 학부 시절엔 어학을 전공했다. 당시 성실한 대학생이라면 필수로 이수하던 경영, 경제, 무역학을 복수 전공하거나 부전공하지도 못했다. 주식이랑 그나마 관련이 있는 시사경제나 경영학 원론을 교양 수업으로 듣기는 했지만 오래되어 그런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그래서일까? 처음 회사에 입사하고 적응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꽤 긴 시간 동안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왔다. 인터넷에 무용담처럼 떠도는 테마주 롤러코스터도 타봤고 호재와 악재를 예상해서 차익 실현하는 재료 매매, 상한가 따라잡기, 하한가 종목 묻지마 투자로 상장 폐지까지 경험했다. 실수도 실패도 많이 했다. 몇 차례 무모한 도전을 통해 오답을 지어나갔다. 그리고 여전히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는 나만의 길을 걷고 있다. 월급으로 국내, 해외 초우량 회사 주식을 비쌀 때도 사고 쌀 때도 사고 폭락하면 더 많이 사는 조금은 단순한 투자 방법. 주식 투자에 정해진 답은 없다. 본인이 만족할 만한 수익을 낸다면 그게 바로 성공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책 출간을 제안받고 3프로TV에 나오는 애널리스트처럼 거시경제 흐름이나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서술하려고 했는데 어학 전공자의 평범한 대기업 마케팅 부서 회사원 배경으로는 맑은 고딕 10포인트로 A4 용지 10장을 채우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몇 주 만에 포기했다. 마침 코로나 시국에 출장도 다녀와야 했다. 회사 직원으로서 고객사 담당자를 만나 가격을 협상하고 계약하는 일은 글 쓰는 것보다 익숙하고 편했다. 줄곧 내가 하던 일이고 잘하는 일이었다. 일하는 것도 힘든데 무슨 책을 쓴다고 그래.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회사 생활하고 지금처럼 조용하게 주식 투자하자.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지고 안도하게 되었다. 그때 외삼촌에게 전화가 왔다. 봉현아, 너 말 듣고 삼성전자 사서 50% 먹고 팔았다. 덕분이야. 고마워. 아, 삼촌.
그게 아닌데. 그거 팔면 안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 코스피 지수가 1600포인트를 뚫고 한참을 내려가던 그때 국내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를 사서 딱 10년만 묻어두라고 권유드렸다. 마침 여윳돈이 있으셨는지 매수하셨고 같은 해 12월 초 매도했다는 연락이 왔다. 삼촌, 그거 팔아봤자 살만한 우량자산이 별로 없어요. 이 말을 하기도 전에 삼촌은 전화를 끊으셨다. 분명 팔지 말라고 했는데 국내외 우량자산을 쌀 때도 비쌀 때도 꾸준히 매수하고 장기 보유해야 하는데 순간 내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 회사 동기, 그리고 2살 된 예쁜 조카에게 내가 생각하는 주식 투자의 신념을 차분하게 글로 정리해서 전달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출장에서 복귀한 후 키보드를 잡았다. 그리고 남이 아닌 나만의 투자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내 이야기. 서울에 살지만 집 없는 30대 남자.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출퇴근하는 평범한 회사원. 4년제 대졸, 이남 중 차남. 부모님께 지원받은 전세금이나 용돈 없이 온전히 나의 노동소득인 월급만 가지고 투자해온 평범한 월급쟁이의 투자 방법을 써서 블로그에 올렸다. 신기하게도 공감해주는 사람이 하나둘씩 늘어났다. 댓글과 공감 하트가 쌓일수록 자신감도 커졌다. 재무제표 보는 법, 경기지표 파악, 차트 분석, 월급쟁이는 시간이 부족해. 이 책은 네이버에서 검색만 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주식 용어를 정리하거나 증권사 고객센터에 전화 한 통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거래 수수료 같은 것을 정리한 책은 아니다. 단순한 정보를 정리하고 전달하는 작업은 이미 많은 사람이 길을 잘 닦아놓았고 내가 그걸 반복하고 짜집게 한다고 해서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도 아닐 것 같다. 나는 조금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주식 투자를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도움을 주고 싶었다. 재무제표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책을 펴서 기초 용어도 공부하고 위험한 회사를 피하는 방법을 배웠지만 실제 투자와 연결시키는 건 어려웠다. 적정 가치를 계산해서 특정 주식이 좋다 나쁘다, 싸다 비싸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주식은 금리나 시중 유동성, 경기 지표에 따라 하루에도 수십 번 오르락 내리락 한다. 여기에 코로나 같은 외부 환경도 감안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엔 사람의 심리까지 계산해내야 한다. 게다가 사업 보고서를 읽고 향후 매출액, 영업이익을 전망하고 거시적인 경제의 흐름까지 읽고 또 동종업계 국내외 다른 기업과 비교해서 주식 투자를 하려면 월급쟁이는 시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우리에게는 단순하면서 따라하기 쉬운 주식 투자 방법이 필요하다. 가장 위험한 행동은 투자하지 않는 것. 용어와 개념은 실천하면서 배우자. 물론 주식 투자에 있어서 기초적인 용어는 배우고 숙지해야 한다. 가령 PER, 주가 수익 비율이 높을수록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 대비해서 주가가 비싸다는 걸 알아야 하고 PBR, 주가 순 자산 비율이 1보다 낮으면 해당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싸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으면 자본 대비 벌어들이는 돈이 많은 것이고 ROE가 높으면 좋은 건데 높은 이유가 자기 자본 비중이 적어서 그런 건지 영업이익이 높아서 그런 건지는 알고 있어야 한다. 주당 순이익인 EPS가 클수록 주식당 벌어들이는 돈이 많다는 뜻이고 주식은 과거와 현재보다는 조금 더 미래를 반영하기 때문에 선행 EPS 또한 생각해 봐야 한다. 기업이 물건을 팔아 번 돈이 매출액이라는 것과 비용을 제하고 남은 건 영업이익, 더 상세하게는 순이익으로 구분하는 것도 알면 좋다. 해당 기업 전체 가치를 보여주는 시가총액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평당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24평 아파트 한 채 가격을 확인하고 사는 것처럼 지분이 모여 전체를 이루는 시가총액은 기억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개념을 정확히는 모르더라도 우리는 주식 투자를 시작할 수 있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 용어나 개념은 투자를 실천하면서 하나하나 배우면 된다. 가장 위험한 행동은 회사를 위해 매일 출근하면서 정작 내 미래를 위해서는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는 것이다. 주식 투자는 시작이 반이다. 이 책이 주식 투자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거나 이제 막 시작하는 당신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봉현이 형. 준비마당 2. 봉현이 형의 초우량주 투자 원칙 5가지. 초우량 투자 원칙 1. 미국과 한국에 6대4 투자한다. 초우량주 투자 원칙 2. 국내 주식은 시가총액 상위 대기업에 투자한다. 초우량주 투자 원칙 3. 미국 주식은 50% 이상 ETF에 투자한다. 초우량주 투자 원칙 4. 성장산업 중심으로 투자한다. 초우량주 투자 원칙 5. 배당주와 리츠로 제2의 월급을 만들자. 초우량주 투자 원칙 1. 미국과 한국에 6대4 투자한다.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원칙을 세우는 건 중요하다. 그래야 업무를 할 때도 사람을 대할 때도 원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 만약 원칙이 잘못됐다면 수정하고 보완해야 발전할 수 있다. 당신에게 다음과 같은 투자 원칙을 제안하고 싶다. 이 원칙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이를 바탕으로 종목을 선정해보자. 그렇게 선정된 종목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종목별로 목표 비중을 설정하자. 필자도 이 원칙을 토대로 매월 월급으로 우량 주식을 매수하고 있다. 미국의 60% 투자. 초우량 기업이 많기 때문. 내가 미국 주식의 60% 비중으로 투자하는 이유는 정말 단순하다. 미국 시장에는 좋은 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좋은 기업이 있지만 미국에는 더 많이 있다. 주위를 둘러보면 많은 사람들이 애플의 아이폰을 사용한다. 출근길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픽업해서 사무실까지 들고 간다. 오전엔 마이크로소프트 OS 프로그램인 엑셀로 실적을 정리하고 데이터를 만들고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배포용 보도자료를 만든다. 점심엔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에 코카콜라를 마신다. 오후엔 줌을 사용하거나 시스코의 원격 회의 시스템을 통해 해외 바이어와 미팅을 진행한다. 처음엔 어색했는데 몇 번 사용하다 보니 익숙해졌다. 퇴근길 지하철에선 에어팟을 꺼내 유튜브 영상을 보고 내려서는 미리 주문한 도미노 피자를 들고 집에 간다. 씻고 잠들기 전까지 넷플릭스를 보며 하루를 마감한다. 앞서 언급한 회사 외에도 테슬라, 디즈니, 펩시, 버거킹, 코스트코, 월마트, P&G, 존스앤존스 등 미국에 상장된 초우량 글로벌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는 이미 우리 삶 속에 깊숙하게 침투해 있다. 국내 브랜드보다 오히려 더 친숙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 게다가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관련 AI, 빅데이터, 자율주행, 전기차,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을 대부분 미국 기업이 리드하고 있다. 전 세계의 자본이 미국 시장으로 유입된다. 잘 나가는 기업이 잘 나가는 국가가 계속해서 잘 나가게 된다. 2018년 기준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육박한다. 그에 반해 한국 시장은 2~3% 정도로 미비한 수준이다. 좋은 기업을 찾기 위해 공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미국 기업에 투자하게 됐다. 미국에 있는 기업보다 더 좋은 회사를 찾기 어려웠다. 그래서 내 자산의 60%를 미국 시장에 투자하고 있다.
또한 미국 주식은 달러로 매수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통화도 분산됐다. 한국의 40% 투자.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기 때문. 국내 주식은 40%의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다. 미국에만 100%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괜찮은 기업의 주식을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2020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약 36조 원, 시가총액은 보통주와 우선주 합계 550조 원 수준이며 애플의 영업이익은 73조 원, 시가총액은 하나 기준 2,400조 원이다. 단순하게 계산해서 삼성전자가 애플 대비 50% 정도 영업이익을 벌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550조 원이 아닌 1,200조 원 정도 돼야 합리적이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애플의 4분의 1 수준으로 50% 이상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처럼 한국 기업의 주가가 외국 기업에 비해 가치가 낮게 형성되는 현상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부르는데 북한 리스크, 총수 일가 중심의 지배구조, 주주 환원에 인색한 시장 환경이 원인으로 꼽힌다. 가격이 싼 건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국내 시장을 박스피라 부르며 기피한다. 하지만 난 이 부분을 리스크가 아닌 기회라고 생각한다. 반면 미국 우량기업은 매 시점마다 고평가 논란이 있다. 미국 주식은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인도, 베트남, 대만, 남아공, 이집트, 아프리카 등 전 세계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매수 수요가 많다. 그래서 주가가 높게 형성된다. 거품이 생긴다.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괜찮은 기업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 요즘과 같이 원화 강세장에서는 오히려 미국 주식보다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해 나스닥이 급락한 2020년 3월 말 1,200원대 환율로 미국 주식을 매수한 사람은 현 시점 주가가 30% 정도 올라도 환율이 10% 가까이 하락했기 때문에 원화 환산 수익률은 20% 정도다. 반면 코로나 이후 동학개미라 불리는 스마트한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 국내 주식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각 시장은 고유의 특징과 장점이 있고 우리에겐 투자의 자유가 있다. 양쪽 시장의 장단점이 분명하다면 두 시장에 동시에 투자함으로써 두 가지 장점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미국 시민권을 선택할 자유는 없지만 미국 시장에는 마음대로 투자할 수 있다. 비중은 본인이 원하는 선에서 정하면 된다. 50대 50도 좋고 70대 30도 좋다. 나는 미국에 더 좋은 회사가 많아서 60대 40으로 정했다. 다른 이유는 없다. 초우량주 투자 원칙 2. 국내 주식은 시가총액 상위 대기업에 투자한다. 국내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는 제외. 대한민국은 인구 5천만 명의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내수시장만으로 경제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최소 1억 명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남북한의 인구를 다 합치면 8천만 명 정도로 인구학자들이 말하는 최소 조건에도 미달된다. 그래서 내수에서만 경쟁력 있는 회사는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전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며 인구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면서 동시에 고령화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가 될수록 사람들은 소비를 줄인다. 기업 환경은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 반면 전 세계 인구는 2020년 78억 명에서 2050년 100억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기업은 더 넓은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매출을 늘리고 영업이익을 발생시켜야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애초에 국내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는 매수 대상에서 제외했다.
각종 리스크로 외부 영향에 취약한 국내 시장 감안. 또한 대한민국은 소규모 개방 경제로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작지만 반대로 금융시장의 개방도는 높은 시장이다.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에도 주가가 흔들리고 북한 리스크에도 취약하다. 일본과의 정치적인 이슈에도 주식시장이 출렁이고 중동 지역 분쟁으로 인한 유가 등락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한반도의 털을 잡은 단군 할아버지가 가끔 원망스러울 정도로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결론. 시가총액 상위 22건 대기업에만 투자. 여러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우량한 중소중견 회사는 많이 휘청거린다.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투자하려면 압도적인 내수시장 지배력으로 현금 흐름이 우수하고 전 세계로도 매출을 일으키는 대기업밖에 없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중심으로 고민했다. 그 결과 국내 주식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 외에는 LG화학 우선주, 삼성 SDI 우선주, 삼성 SDS, 네이버, SK, SK텔레콤 등이 있다. 초우량주 투자 원칙 3. 미국 주식은 50% 이상 ETF에 투자한다. 미국 시장 리스크는 즉각 대응이 쉽지 않다는 것. 국내 기업의 경우 두세 다리만 건너면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포스코, 롯데에 다니는 지인을 통해 회사 사정을 들을 수 있다. 지인이 없더라도 신문의 경제란만 꾸준히 읽다 보면 해당 기업의 이슈에 대해서 쉽게 파악이 가능하다. 사업 보고서는 전자공시 시스템이나 네이버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고 개별 기업에 문제가 생기면 실시간 속보가 뜨기 때문에 즉각 대응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은 다르다. 영어가 모국어만큼 편한 사람은 예외겠지만 일반적으로 영어를 통한 정보 습득은 제한적이고 느릴 수밖에 없다. 사업 보고서나 미국 전문가의 해당 산업 전망, 주가 분석, 이슈사항, 분기 실적을 매번 찾아보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서 일하는 나는 두세 달이 건너더라도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근무하는 친구는 찾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 낮 시간에는 일하고 퇴근 후엔 친구도 만나야 하고 다음 날에 출근해야 하는 우리는 늦어도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데 미국은 그때부터 주식시장이 시작된다. 개별 기업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더라도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매일 긴장한 채 잠을 들 수는 없지 않나? 결론. 개별 기업 리스크를 줄이는 ETF가 대안. 그래서 개별 기업 투자의 리스크를 완벽하게 줄여줄 수 있는 ETF 상품의 비중을 50% 이상으로 설정했다. 초보자라면 100%를 가져가는 것도 추천한다. ETF란 쉽게 말해서 분산 투자에 최적화된 상품이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는 갖고 싶은 좋은 기업이 너무 많았다. 휴대폰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S7을 쓰지만 아이폰과 맥북을 쓰는 사람들을 보며 애플 주식을 샀다. 네이버 쇼핑을 자주 이용하지만 아마존으로 해외 직구하는 사람들을 보며 아마존닷컴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됐다. 매일매일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과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다 보니 편한 마음으로 배당 낙일에 맞춰 주식도 매수했다. 이렇게 미국 초우량주를 하나하나 모으다 보니 결국 S&P 500 ETF와 비슷한 포트폴리오가 구성됐다. 이럴 바에는 수수료가 저렴한 ETF를 꾸준히 매수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그래서 내 미국 주식 계좌의 50% 정도는 지수를 추종하는 ETF와 특정 섹터에 분산 투자하는 ETF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에게는 개별 종목보다 ETF에 먼저 투자하는 걸 추천한다. ETF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개별 기업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특정 기업에 대해 충분히 공부가 된 후에 비중을 늘려가는 게 어떨까? 초우량주 투자 원칙 4. 성장 산업 중심으로 투자한다. 20대에서 40대 초보자라면 미래가 보이는 산업에 투자. 주식 투자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실수가 하나 있다. 손해를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바로 성장성은 적지만 절대로 망하지 않을 산업이라고 생각해서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같은 공기업 관련주와 은행, 철강, 화석에너지, 식품 관련 종목을 매수한 일이다. 해당 분야에서 시가총액도 가장 높고 우량한 회사에 투자했기 때문에 손해를 본 건 아니었다. 일부 종목은 배당금도 받아서 원금 대비 이익을 봤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보유 중이었던 성장 산업에 속한 우량 주식의 가치는 더 가파르게 상승했다. 전기차, 반도체, 친환경, 4차 산업, 바이오, 언택트 관련 산업에 속한 종목은 수십 배 이상의 수익률을 안겨줬다. 성장성이 제한되면 주가 상승도 제한적. 매출과 영업이익은 꾸준하지만 성장성이 제한되어 있는 회사의 주가 상승은 제한적이다. 산업이 소멸할 가능성은 없지만 반대로 고성장에는 의문이 든다. 주식은 사람들의 꿈을 먹고 자라고 그 꿈이 영업이익으로 실현되는 순간부터는 배당이라는 달콤한 과실로 주주에게 돌아간다. 주가 상승으로 인한 차익은 덤이다. 그래서 이미 꿈이 실현된 종목은 주가가 많이 오르기 어렵다. 당장 시가 배당률을 3에서 4% 정도 준다고 해도 장기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다. 오히려 배당금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은퇴를 앞둔 분이 배당이 높은 주식을 매수해서 현금 흐름을 일으키고 생활비로 쓰는 건 좋은 선택이다. 다만 주식을 이제 막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20에서 40대 초보자라면 성장 산업에 속한 종목에 투자하는 걸 추천한다. 당장 배당금이 없더라도 몸만 건강하면 월급으로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 성장 산업에 투자해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자. 성장하는 산업에 속한 기업은 인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그래서 돈이 몰린다. 장기적으로 보면 더 많은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 지금 당장은 배당이 없거나 적더라도 나중에 이익이 발생하면 배당을 늘려준다. 도대체 어떤 산업이 성장하는 산업일까? 성장 산업이 궁금하다면 네이버 뉴스 경제면 헤드라인만이라도 꾸준히 읽는 걸 추천한다. 자율주행,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엔터테인먼트, 반려동물, 태양광, 풍력, 드론, 빅데이터, AI, 메타버스, AR, VR 등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산업의 트렌드는 충분히 읽을 수 있다. 철강, 조선, 건설, 화학 등 관련 사업은 수요 공급에 의해 특정 시점에 주목을 받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고성장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성장 산업에 대해 공부하는 게 어렵다면 시가총액 상위 기업에만 투자하면 된다. 지금 당장 돈을 잘 벌고 기술력도 있어서 성장성이 무궁무진한 기업만 시가총액 상위에 올라갈 수 있다. 인류는 항상 진일보해 왔고 지구 최상위 포식자인 인간은 문제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해답을 찾아냈다. 1년 전만 해도 코로나라는 신종 바이러스로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시끄러웠는데 어느새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인류의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의 풍요를 즐기고 미래 성장을 믿는다면 이미 성숙기에 이른 산업보다는 성장하는 산업 중심으로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더욱 풍요로워진다. 초우량 투자 원칙 5. 배당주와 리츠로 제2의 월급을 만들자.
배당주 투자로 현금 흐름 구축, 배당금 나오면 추가 매수. 폭락장과 폭등장을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은 추가 매수다. 오를 때 더 사야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고 빠질 때 더 사야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시장을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언제 올지 모르는 폭락장을 대비하기 위해 현금이나 채권으로 보관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 확실하게 내 구매력에 손실을 입게 된다. 하지만 월급은 한 달에 한 번뿐이다. 이럴 때 배당주를 매수해서 일정 비중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으면 매월 발생하는 배당금으로 원하는 종목을 추가 매수할 수 있다. 물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스타벅스도 배당을 준다. 심지어 분기마다 준다. 하지만 이런 기업은 이익이 생기면 주주 환원보다는 재투자를 하는 편이다.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기에 배당률이 높지 않다. 따라서 달러 현금 흐름을 목적으로 투자하려면 배당률이 높은 배당주를 매수해보자. 현금 흐름 창출에 적합한 배당주는 미국 배당왕 기업과 리츠. 주주 친화적인 미국 주식시장에서 배당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건 아주 쉽다. 우리보다 더 똑똑한 미국 펀드 매니저들이 우량 배당주를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해서 매년 발표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배당왕 기업은 50년 이상 배당금을 꾸준히 늘려준 미국의 우량 회사들이다. 단순히 배당 지급한 근속연수만 보는 게 아니라 유동성이란 배당 성향까지 고려해서 선정한다. 우리가 직접 우량 배당 기업을 찾느라 구글링하고 팝하고 번역기를 돌릴 필요가 없다.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한 사회에서는 클릭 몇 번이면 좋은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우리는 그저 똑똑한 사람들이 선별한 회사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고르면 된다. 2021년 기준으로 총 30개 기업이 배당왕으로 선정됐다. 많은 사람들이 타이레놀로 유명한 존슨앤드존슨, 헤드앤숄더 샴푸와 브라운 면도기로 유명한 P&G, 코카콜라, 포스트잇을 개발한 3M 정도는 알고 있다. 여기에 미국 주식에 관심이 있다면 홈디포와 경쟁 관계에 있는 미국 2위 건축자재 업체 로스 컴퍼니, 말보로 담배를 소유한 알트리아 그룹 정도는 알 수 있다. 배당왕 리츠 투자도 시가총액 1위 기업을 고르자. 다 좋은 회사라고 하는데 뭘 골라야 할까? 이번에도 쉽게 생각했다. 먼저 시가총액 순서로 나열했다. 그리고 내가 아는 회사만 골랐다. 배당왕 기업 중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존슨앤드존슨은 타이레놀 외에도 존슨즈 베이비 케어 제품과 아큐브를 중심으로 한 콘택트 렌즈로 유명하다. 미국을 대표하는 다우 산업지수 30개 종목에도 포함되어 있는 우량 회사다. 존슨앤드존슨은 2021년 3월 기준 시가총액 4,200억 달러로 대략 480조 원 규모의 회사이다. 국내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와 비교하면 규모가 짐작이 된다. 삼성전자만큼 큰 회사다. 그래서 배당주 포트폴리오에 가장 먼저 담았다. 그 다음은 코카콜라를 선정했다. P&G보다는 더 익숙한 기업이었고 설탕 음료인 콜라 자체는 사양산업에 속하지만 코카콜라가 보유한 그 외 많은 음료 브랜드와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믿었다. 시가총액도 2,170억 달러로 미국에 있는 음료회사 중 2위인 펩시코나 3위 스타벅스보다 높았다. 막대한 자본력으로 기존 콜드 중심 제품에서 핫 음료로 시장을 넓히고 있었다. 코로나로 인해 극장과 스포츠 경기, 외식 산업의 축소로 매출이 줄어 주가가 떨어진 2020년 3월 매수 적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당시 30달러대에 머물던 코카콜라를 매수했고 현재까지 보유하면서 매분기 배당을 받고 있다. 배당주 투자를 존슨앤드존슨과
코카콜라 두 종목만 추천하는 건 아니다. 본인 성향에 따라 배당왕 기업 중 시가총액 상위 5개 중 2~3개 종목을 고르면 된다. 본인이 관리 가능하다면 1위부터 5위까지 종목을 전부 매수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나는 앞서 말한 존슨앤드존슨과 코카콜라, 그리고 리츠 관련 종목 3개로 배당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고 있다. 여기서 리츠는 쉽게 말해서 부동산에 투자해서 임대 수익의 90%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주식회사를 말한다. 미국 최대 상업용 리츠인 리얼티 인컴, 데이터 센터 리츠에 분산 투자하는 ETF인 SRVR, 물류창고 관련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INDS ETF까지 총 3종목을 매수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 역시 앞서 말한 원칙에 따라 성장하는 산업에 속한 종목을 선별했다. 해당 ETF는 둘째 마당에서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나는 앞서 말한 배당주 존슨앤드존슨과 코카콜라, 그리고 리츠 3종까지 총 5개 종목으로 현금 흐름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발생한 현금 흐름으로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자를 갚고 있으며 전체 자산에서 5에서 10% 내외로 비중을 유지한다. 이렇게 배당주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두면 언제 올지 모르는 하락장에서 외로운 월급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고, 요즘 같은 폭등장에서는 불타기의 보탬이 된다. 현금 흐름 포트폴리오에 국내 주식은 포함하지 않았다. 원화 현금 흐름은 국내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 우선주에서 매분기 원화 배당금이 발생하고 급여를 원화로 받기 때문이다. 원화보다는 달러 현금이 필요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을 목적으로 하는 배당주 포트폴리오에는 미국 주식만 포함시켰다. 이렇게 봉현이형 초우량주 투자 원칙 5가지를 살펴보았고요.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